발리 모텔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가 지금 바다 전망이 뒤쪽으로 잘 나오겠네요. 저쪽 방향으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객실이 몇 개 안 되네요. 아홉 개밖에 안 되는 거네. 객실이 너무 작네요. 와서 보니까. 사용감도 크고요. 그리고 저쪽으로 이제 바다 전망이 나옵니다. 건물의 외관도 좀 정비가, 대대적인 정비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저기 물이 샜던 흔적도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람이 관리를 안 하죠.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완전히 대수준이 필요하네요. 2층도 객실인 듯하고요. 그러면은 5개, 4개니까 9개니까 18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객실이고요. 이게 2층에 있는 사람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고요. 이게 지하수 관정인 것 같습니다. 이쪽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2층에 객실이 많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일부 있네요. 예상컨대 한 두세 칸, 아니면 주거 공간 형태로 해서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와보니까 땅의 위치로는 무난한데요, 건물의 가치로 볼 때는 좀 아쉽습니다. 여러모로. 네, 반갑습니다. 보이는 부동산 경매입니다. 자, 오늘은 경상남도 거제시 장흥면에 있는 보시는 모텔 경매 물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가 대비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물건이 실제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어느 정도 비용을 들여서 어떤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운영해왔던 모텔이 딱 요 정도 크기예요. 그리고 경락을 받아서 실제 운영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올 것 같고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올지 대략 가이드라인이 나옵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얘기를 참고 삼아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해당 물건 바로 경매정보지부터 보겠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가격하고요, 실제 가용 면적하고 먼저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202 타경 2072번이고요. 장목리 366-33 이렇게 돼 있고요. 숙박시설 토지가 310평입니다. 토지의 연면적이 좀 큰 편이긴 하죠. 물론 쓸 수 있는 면적은 또 따로 봐야 됩니다. 건물이 216평인데요. 지하 주차장 빼고 나면 100평 조금 넘는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주차장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면적이라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자, 감정가가 15억인데 현재 3억 9,326%까지 떨어져 있어요. 7차입니다. 7차. 정말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는 와 진짜 많이 떨어졌는데 이번에 한번 볼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뭐 물론 싸긴 싸죠. 땅값하고 건물값 비교하면. 자,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내려보시면 뭐 다른 특이사항 없고 11년 11월에 준공이 됐네요. 10년이 조금 넘었네요. 그죠? 자, 1층은 이제 계단이 되겠고요. 2층이 이제 100평 살짝 넘습니다. 2층이 9개 호실 같은데 9개 아니면 10개인데 1층에 주차장에서 차를 대고 2층에 바로 들어가는 그런 무인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층은 68평인데요. 여기에 주거하는 공간 일부 있고 객실이 한 두세 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판단에는 총 객실이 2, 3층 합해서 12개, 13개 요 정도 됩니다. 진짜 저희가 운영해왔던 그 비도심의 모텔의 객실 수하고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 자, 제시 외모도 매각 포함이고요. 뭐 다른 거는 없습니다. 뭐 이렇게 점유하는 것도 없고 뭐 다른 특이사항 없네요. 해운대 농협에서 아마 9억 정도 대출이 나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보니까 20년에 소유주분께서 매입을 하셨다가 아마 이제 중간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운영 안 한 지는 한 2년 그 이상은 돼 보이기는 하거든요.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자, 핵심은 일단은 4억 조금 안 되는 가격인데 요게 과연 괜찮은 가격인지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자, 우선 물건의 위치입니다. 보시면 여기가 거제인데 여기가 자 여기 거가대교 되겠습니다. 거가대교. 그리고 여기 보면 거마대교 가칭입니다. 이게 마산 창원에서 바로 넘어올 수 있는 요 해상로도 생기죠. 그러니까 마산 쪽하고 부산 쪽하고 이렇게 가깝습니다. 물건 위치가 여기니까. 그런 면에서 위치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주변에 이제 골프장도 있고요. 드비치 골프장 있죠. 가는 길이라서 아름아름 올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해요. 그리고 도로변에서도 안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니까 괜찮거든요. 위치적으로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확대를 해보시면 자 이렇게 생겼어요. 두 필지인데 밑에 조금 포함하면 거의 뭐 이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래쪽에 모텔이 운영되고 있는 모텔이 조금 더 규모가 큽니다. 요게 있고 요 길을 지나서 올라가면 그 위에 요 모텔이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전망도 괜찮아요. 자, 오른쪽으로 시선을 이렇게 돌리게 되면 요 축소해 볼게요. 보면 여기 앞쪽에 장목면 소재지의 요쪽 앞바다가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바다도 보이는 위치고 위치는 괜찮은데 문제는 자 여기 전체 면적이 300평인데 한 요 정도밖에 못 써요. 요 들어오는 입구는 실제 진입로로만 써야 되고, 그러니까 실제 가용 면적은 요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앞쪽에 이제 주차 공간이 있고, 요렇게 따져보니까 실제 쓸 수 있는 면적이 한 20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 면적이 300평이 넘는데, 그러니까 요 나머지는 쓸 수 없는 사실상의 면적이고, 요거를 토목을 해가지고 요 앞마당처럼 주차장처럼 쓸 수 있을지는 해봐야 알겠는데, 일단 현재 상태로는 가용 면적은 여기다. 그리고 들어오는 길목에 이제 진입로가 되겠죠. 진입로로 토지 면적이 상당 부분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200평 기준으로 해당 물건의 가치를 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해당 물건 보겠습니다. 20년 2월에 13억에 매입을 했어요. 현재 소유주의 어르신이 되겠죠. 그분이 이제 20년 2월에 13억에 매입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현재는 돌아가셔서 상속이 된 상태. 근데 매입 당시 가격이 13억이에요. 딱 코로나 시작할 때 걸렸죠. 그러니까 참 어렵게 되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전에 매출을 보고 아마 매입을 한 것 같은데 20년 초반에 코로나 터졌죠. 좀 안타깝게 된 그런 사정으로 보입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가 없어졌긴 하지만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었죠. 물론 코로나 때처럼 아예 안 오는 건 아니지만 예전보다는 수요층이 좀 줄었다고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어찌됐건 상당 부분 금액대가 있는 가격에 매입을 하셨고요. 자, 그리고 주변에 토지 가액 한번 볼게요. 평당가입니다. 요게 지금 100만원에 매입했는데 요게 지금 맹지예요. 맹지. 요 진입로 자체가 개인 거기 때문에 요거는 맹지인데 아마 맹지가 아니라 생각하고 매입했던지 아니면 여기 이해관계인이 매입을 했던지 어쨌든 바로 옆 땅이 20년 12월에 100만원에 매입이 됐고요. 또 최근에 100에서 106만원 요렇게 매입된 게 있습니다. 같은 계획관리 지역이거든요. 요쪽이 다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보시면 이쪽이 계획관리 아닙니까? 그죠? 자, 그렇게 봤을 때는 땅값이 100만원. 근데 이게 농지 기준으로 매입이 된 거니까 요거는 실제 대지고 경사가 꽤 있는 거를 이제 토목이 되어 있습니다. 2, 30만원 토목비가 들었겠죠. 그죠? 평당가로. 그렇게 봤을 때는 전용비 계산하면 150 정도로 저희가 토지의 가치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0평이 넘지만 쓸 수 있는 면적은 200평. 그렇게 해서 평당 150으로 환산하면 토지의 가액이 3억입니다. 3억. 그리고 건물이 100평이 좀 넘죠. 근데 건물은 전반적으로 대수선을 해야 됩니다. 아까 영상 보셨다시피
아시다시피. 그렇게 따졌을 때는 지금 현 최저가가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대수선을 해야 되는 비용을 감안을 하고 여러분들 수익률을 또 계산해 보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객실이 한 12개 실제 본인이 살고 운영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물론 본인이 살고 있는 집 부부 내가 운영을 하면서 밑에 손님 맞이하고 이제 본인이 청소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본다라고 치면 요즘 같은 분위기로 광고비 다 띄고 진짜 순수익은 한 600, 5, 600 정도로 봅니다. 리모델링을 잘해가지고 광고를 좀 공격적으로 다 안 찼을 때는 가격 내리고 쿠폰도 적재적소에 돌리고 요렇게 영업수완, 마케팅 영업수완을 잘 발휘한다면 6, 700도 될 수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왜? 객실수가 많지 않고 요금 체계가 아주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객실수가 많아야 어느 정도 답이 나와요. 특히 이제 부부 내가 운영을 한다면 최소한 무인텔 기준으로 객실이 16개, 17개 1인 돼야 됩니다. 최소한이에요. 한 20개까지만 살짝 버겁긴 한데 그래도 주말에 돌리고 월요일에 청소하고 이러면 되니까 그 정도는 돼야 1000만 이상 나오거든요. 이것저것 빼고 매출이 잘 나올 때. 그래서 이게 한 600선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봐요. 잘 나와도 리모델링 한다 가정해도. 그래서 여러분들 그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금 4억에 매입을 한다 쳐도 지금 최저가로 리모델링 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 것 같아요? 저는 2억 5천이거든요. 최소. 그리고 난방까지 새로 뭐 해야 된다면 3억입니다. 3억. 그러면 4억에 매입하고 3억 들여서 7억에 여러분들이 실제 운영을 하고 여러분들이 한 600 정도 순수익을 가져간다. 직접 청소도 하고 해가지고. 자, 이렇게 계산해보면 여러분들 어때요? 괜찮은 부동산 매입인가요? 제 생각에는 요즘 한 4억대 고연이든 장평이든 다가구 매입해가지고 잘 매입을 하면 월수익이 한 400은 나와요. 괜찮은 원룸 매입하면. 근데 원룸은 여러분들 내 손이 안 가잖아요. 내가 매일매일 청소 안 해도 되잖아요. 뻐꾸기처럼 이렇게 지켜 앉아있지 않아도 되고, 그죠? 그렇게 따졌을 때는 차라리 좀 더 저렴한 위치 좋은 다가구를 매입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일단 수익과 내 노동 면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철저하게 모텔은 시설 사업입니다. 리모델링하고 한 2, 3년은 괜찮은데 그 뒤는 또 갈라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오는 것도 생각해야 되죠. 그렇게 따졌을 때는 이 모텔이 객실수에 있어서 좀 아쉽다. 위치는 괜찮은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가격보다는 한 번 더 떨어졌을 때 보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건물, 이 부동산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한 6, 7억 된다, 7억이 된다라고 치면 선택지가 많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으로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실제 저희가 운영을 해보면서 객실수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가용 면적, 땅의 면적이 가보니까 생각만큼 크지 않더라. 그 부분하고. 자, 그러면 이제 내부 한번 보겠습니다. 내부. 자, 요게 이제 내부인데 장목면 앞바다가 이렇게 보이기는 하나 봐요. 위층에서 봤을 때는 보일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봤을 때도. 그리고 객실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전반적인 수선이 필요한 상태죠. 저희가 봐도 최소한 도배장판에 필름지하고 욕실하고 다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진구를 바꿔야 되고 냉난방 다 설비해야 되고 소모품 다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현대식으로 바꿔야 되고, 그렇게 따지면 2억 5천에서 3억 정도는 들어간다. 요 완전히 옛날식이죠. 그죠?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른 곳들 한번 볼까요? 요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요렇게 뭐 어떤 이제 구성인지 알겠죠. 그리고 에어컨도 오래됐으면 그냥 다 바꿔야 돼요. 그렇게 감안하고 여러분들 보시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모텔은 영업 허가권도 가져와야 되죠. 이게 취소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객실 수는 2층이 9개, 아니면 10개, 위층이 이제 주거 공간하고 한 2, 3개 정도, 아마 온돌방처럼 가족방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매입하실 때는 두루두루 다른 물건도 비교해 가면서, 그래도 내가 비도심에서 공기 좋은 곳에 바다도 보이는 곳에 주거도 하면서 소소하게 모텔업을 하시겠다 계산하시면 설비 수리하는 분들 한번 데리고 가가지고 한번 어느 정도 견적도 내보고 전체적인 비용도 감안해 보셔서 한번 입찰 여부를 따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물건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하고 다른 물건으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